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요, 오타니 쇼헤이의 쇼타임입니다. 작가는 일본 작가인데 고다마 미소우 씨가 되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반성을 했어요. 이 책의 부제목 보게 되면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만드는 오타니의 40가지 법칙, 40개 법칙이 나옵니다. 오타니 아시죠? 야구선수. 유명하잖아요. 이 오타니 선수는요, 1994년생입니다. 올해 나이 30살이에요. 그러면 야구는 언제부터 했느냐? 바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특히 고3 때요. 고3 때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시속 160km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타니는 고3 때 도전해서 160km를 넘어갑니다. 엄청난 강속구예요. 예. 그러면 오타니는 이게 유명하죠. 이도류. 이도류는 뭐냐면요, 투수로서 성수하고 홈런입니다. 그러니까 성수 2자리, 홈런 2자리를 다 갖춘 경우가 이도류거든요. 그런 괴물이 없잖아요. 예. 역대 그런 선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오타니 선수는요, 2022년도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서 15승을 달성합니다. 거기에다가 홈런 30개요. 이게 인간입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다음에 2023년 작년이네요. 성수 10승에 홈런이 45개입니다. 엄청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에서 10승도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인데 홈런까지 수십 개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LA 다저스 있죠.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00억입니다.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30살 선수가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오타니의 특별한 노력, 40개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3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공부에도 또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3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최고의 나예요. 최고의 나. 지금 오타니는 세계 1위입니다. 최고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오타니는 처음부터 바로 세계 최고의 선수, 이게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를 이기자.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들자. 세계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나를 만들자.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릿 들어보셨죠? 해석하면 끈기, 그릿,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재능과 노력과 성취의 관계.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면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재능은요, 여러분 모두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노력인데, 이때 노력은요, 그리스에서는 그냥 노력이 아니고 노력의 제곱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을 보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노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노력의 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시험은요, 약 7, 8, 9, 10, 6월달, 한 5개월 남짓 못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얘만 바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하고도 넘쳐요. 지금부터는요, 이 노력의 제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주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주의자. 제가 옛날에는 20대, 30대 이걸 주고 있거든요. 완벽주의자와 최선주의자를 비교하자. 오탄이는 완벽주의자 X입니다. 최선주의자 O예요. 완벽주의자는요, 일을 하는데 95%를 목표를 달성했다. 아직까지도 불완전합니다. 나머지 5% 있죠. 다 달성하게 되면 완벽하잖아요. 이 나머지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안해야 말입니다. 오히려 공부나 일을 망칠 수가 있다. 스트레스만 사게 되고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최선주의자. 이것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100%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80%예요. 80%면 됐다.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완벽히 하려고 했다가는 몇 년에도 모자랍니다.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잘한 거다. 반복하시면 완벽히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주의자. 좋은 말이. 세 번째. 인간미를 높이자. 사람의 유형은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나만 즐기는 사람.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까지 즐겁게 만드는 사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는요, 아무것도 즐길 줄 몰랐습니다. 20대, 30대 돌이켜보면요, 나만 즐겼거든요. 오로지 나만 생각했습니다. 50이 넘어서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요, 이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뒤늦게. 그러니까 주변까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는데 오탄이는 30이 되었어야 벌써 이걸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탄의 경우는요, 얘가 유명하죠. 오탄의 만다라트. 이 책을 보시면요, 이 표가 보이죠? 왼쪽 페이지. 만다라트. 얘가 자기개발, 목표 달성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만다라트 표를 그려서 제 인생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노력이 따르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총
자, 8개입니다. 위에 3개, 좌우 2개, 아래 3개. 그 중에 한 목표가, 야구를 하는데 맨 밑에 보게 되면요, 운이 나요, 운이요. 그 운의 항목 중에서 다시 이제 8개인데요. 그 중에 세부적인 한 항목이 가장 위에 보시면 쓰레기 줍기. 야구 선수가 쓰레기 줍기가 왜 필요합니까? 메이저리그 데뷔하다가 어느 관중이 쓰레기를 던졌나 봐요. 그 쓰레기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기사가 되었습니다. 야, 인생이 대단한 선수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넣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서 오히려 좋은 기분을 주거든요. 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인간미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개 원칙 가운데 이 3가지 저는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도 필요하고요. 특히 1번, 2번. 합격하세요. 합격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어디까지? 인간미까지 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요, 이거예요. 자, 다 같이 여러분 재능을 갖고 있는데 결국 노력의 제곱만이 합격의 길이다. 노력이 부족하면요, 시험은 멀어지거든요. 지금부터 노력 제곱하시면 시험은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입니다. 자, 오늘 교재 볼게요. 자, 오늘 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요, 잠시 앞 페이지 볼래요? 왼쪽 페이지, 68페이지. 고래 3번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괄호 평균분산결정법 지문 나오거든요.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자. 자, 표가 나와 있죠. 자, 표를 정리한 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평균분산결정법이 나옵니다. 자, 평균분산결정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 있죠. 다음에 2가지. 포트폴리오 변이겠어요. 자, 결론은요, 평균분사법 X다. 다시 말하면 평균분산법 적용이 곤란할 때 포트폴리오나 변이기술을 쓰게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평균분산법이 뭐냐? 평균 하게 되면 얘는 바로 수익이죠. 분산은 위험이다. 통계학에서는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소득의 기대값으로 측정한다. 기대값. 다음에 위험은요, 통계학에서는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표준편차. 다들 어린 용어인데요, 이런 것 깊이 있게 알 것 없이 그냥 서로 한 묶음들이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평균, 수익, 기대값, 분산, 위험, 표준편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투자한 A하고 B가 있어요.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 10%다. B도 수익은 10%다. 같은 수익률이네요. 다음에 A는 위험이 3%다. B는 위험이 5%다. 한눈에 비교되죠.
자,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요, A를 선택할래요? B를 선택할래요? 당연히 A를 선택한다. 왜? 똑같은 수익이면 둘 중에서 위험이 낮은 얘를 선택합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분산법은요,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또 위험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쉬운 겁니다. 그럼 반드시 얘는요,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둘 다 달라요. 둘 다.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면 판단이 어려워지거든요. 얘가 바로 중에 곤란하다. 이럴 때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익이 다 다르고 위험이 다 다르다. 이럴 때는 평균분산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소위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변이계수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단원에서 얘는요 따로 전부 다 공부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별도로 이따가 상시 볼 거고요. 얘는 조금 이따가 볼 거니까 지금은 변이계수만 공부하자. 변이계수도 시험에 안 나왔으면 저는 무조건 제껴버립니다. 그러나 지문이 한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나왔다면 독점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변이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 강의 노트 분자본문 나와 있죠. 바로 위험 나누기 수익이다. 단위당 위험 나누기 수익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상 변이계수, 지난 과정도 언급했지만은요, 변이계수, 첫 자고 끝 자만 돌리죠. 첫 자니까 올라가고, 끝 자니까 내려간다. 변이계수. 이러면 쉽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수는 수익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그러면 변은 위험이다. 무슨 말이죠? 변은 똥이잖아요. 아무래도 위험으로 봐야 되겠네. 그래서 변이계수 하게 되면 금방 뚫립니다. 변이계수. 그럼 얘가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 시험에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연결합니다. A하고 B. 결론은요, 둘 중에서 누구나 A를 선택한다고. 답은 나왔습니다. A를 선택한대. 여기다가 변이계수를 만들어 보자. 하면 이제 위험 나누기 수익하면 됩니다. 불러주세요. A는 위험 얼마? 3. 수익은 10. 계속 불러주세요. B는 위험 5. 수익은 10. 얼마나 쉬워요. 여기가 변이계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0.3이 나와요. 얘는 0.5가 나오고. 그러면 누구나 A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이계수는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거다.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변이계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작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시험은요, 지문이 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만큼만. 얘하고 얘만요. 이런 과정은 지문에 안 나와요. 과거 시험 지문 보게 되면 A는 수익이 10%고 위험은 3%다. B는 수익이 10%고 위험이 5%인데 이때 변이계수를 이용하면 B가 우월하다 틀렸지. A가 우월하다. 이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문 보고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됐을 때 A가 우월하다, B가 우월하다. 이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평균분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익이 다 달라, 위험이 다 달라. 이럴 때 뭐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변이계수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68페이지 표가 전부 다 한눈에 와닿을 겁니다.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측정. 측정은요, 수익의 측정은 땡땡 밑줄입니다. 기대값 밑줄.
위험의 실적은 밑줄입니다. 표준 편차 밑줄. 두 번째, 투자결정 평균분산법인데요. 자, 수익이 동일하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쪽 얼마나 쉬워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쪽. 한계. 세 번째,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 다르대. 이럴 때는 평균분산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화살표 포트폴리오나 변액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포트폴리오는 이따가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 되고, 변액수가 한 칸 내려가서, 자, 분자분모 공식 아시겠죠? 화살표 밑줄입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오른쪽 페이지 포트폴리오 넘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럼 요약집 보시면요, 세 가지를 집중해서 공부하자. 먼저 목차 2번 포트폴리오. 자, 1번, 2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3번부터가 중요한데 왜? 포트폴리오 위험이 무려 8번입니까? 9번입니까? 9번이죠. 꽤 많이 나왔죠. 여기서 집중 출제되는데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괄호 1번,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상관계수. 내려가서 목차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종합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괄호 1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바로 밑에 박스 안에 그래프,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표가 나와요. 총 위험은 두 가지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 내용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필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프부터 봅니다. 그래프. 자, 세로축은 총 위험이 되고요. 다음에 가로축은 구성자산 수가 돼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평선도 있고, 이렇게, 자, 점점 내려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이때, 요 수평선, 얘가 바로 체계적 위험입니다. 점점점 내려간다. 얘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그러나 얘는요,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찬스를 널리 나가자. 예를 들면요, 자, 주식 해보셨죠? 저도 오래전에 주식에 관심이 꽤 많았는데, 저는 주식에서 할 때마다 잃었습니다. 큰 돈 잃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자, 종목 수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늘려나가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든 성격이 더러워가지고요. 주식 했다 하면요, 몰빵을 해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기왕 한다면 우량주, 삼성전자나 든든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동전지주, 잡주, 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크니까 뱉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주에다가 여기다 한 종목 몰빵하면 저도 몇 천만 원씩이나. 근데 그렇게 몰빵했더니 얘가 잘못돼버리면 한 방에 훅 다 날아가잖아요. 게다가 한 종목 못 받아 위험한 건데 미수까지 걸었어요. 신용까지. 그러니까 한 방에 훅 날아가거든요. 한 종목이 이만큼 위험이 크단 말입니다. 만약 두 종목 늘리게 되면요, 한 종목이 설령 재료가 안 좋아도 다른 종목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종목 수를 늘려 나갈수록 위험도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주식은 수를 늘려야 됩니다. 분산 투자. 얘가 뭐죠?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죠. 괄호되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또 괄호되어 있네. 얘는요, 일반 경제 상황이죠. 시장 상황. 예. 일단, 일반 경제 상황 또는 시장 상황이다. 경제 상황. 요즘 분위기가 3고 현상이죠. 3고. 예.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그러니까 경제가 악재가 겹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경제 흐름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하면서요, 요거 순위로 공부했습니다. 얘는요, 단어 기억나시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위험 할증률. 줄여서 위험률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자, 이때 요 위험이 바로 뭘 가르치더라? 얘를 말하잖아요. 바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킨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첫 번째, 피할 수 괄호 있는 위험이다. 두 번째, 그 이유가 뭡니까? 괄호. 자, 일반 경제 상황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개별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즉, 개별 특성입니다. 예컨대 어느 회사가 파업을 한대요. 노사분규죠. 그런 악재가 어떻게 되면 피하면 되겠지. 개별 특성입니다. 세 번째, 결국 피할 수 있는 걸 피해 나가는 게 바로 어떤 목적이다? 바로 분산 투자의 목적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은 딴에 여지껏 늘 나온 게 요거예요.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세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비체계적이다. 틀렸지. 개별 특성은 체계적이다. 틀렸지. 바뀐 단어.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체계적임을 지향한다. 바뀌었지. 비체계를 지향합니다. 예.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자. 자, 이제 책을 보시면요. 70페이지. 괄호 2번. 자,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도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관계수는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을 점검하죠. 강의 노트 보시면 바로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상관계수다. 얘는요, 결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되고,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여기서 상관계수는 뭘 말하느냐?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해요. 수익률의 방향이다. 이때
플러스의 의미는요, 서로 같은 방향이죠. 동일 방향.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방향이죠. 다른 방향.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 종목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데요. 자, 한 종목은 현대건설, 현건희를 사고요. 또 한 종목은 대우건설, 대우건설이다. 다른 종목은 또 SK건설이다. 이렇게 샀대요. 내가 뭡니까? 동일 방향. 전부 다 건설주니까. 얘는 뭡니까?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지. 내리면 다 같이 내려가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대 말입니다. 이럴 때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방향이다. 예를 들면, 자, 현대건설을 사요, 현건희. 다음에는 삼성전자를 사자. 삼전이가 되고. 다음에 제약주. 바이오 종목이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요즘 건설 안 좋죠. 전자가 좋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제약주는 보합이다. 충분히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을 그만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분산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국 동일한 방향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분산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분산 효과는 작다. 그러면 자, 다른 방향이면 거꾸로 분산 효과는 크다, 그죠? 크다. 공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론. 상관계수는 클수록 좋은 겁니까? 작을수록 좋은 겁니까? 작을수록. 결론입니다. 따라서 낮을수록 유리하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상관계수는 수익률이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다른 말로 유사한 추세. 유사한 추세다. 얘를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방향이면 다른 말로 상이한 추세다.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유사한 추세가 좋다. 틀린 말이지. 상이한 추세가 좋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뭡니까? 마지막인데요. 얘는요, 안 좋은 거지. 플러스니까.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면 가장 안 좋으니까 얘는요, 다시 말하면 분산 효과는 전혀 없어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가장 좋잖아요. 이때 이 분산 투자의 목적은 이거죠. 얘를 줄이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목적. 따라서 얘는 가장 좋으니까 바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이것을 없애죠. 0으로 줄인다. 0으로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 있죠. 설명 다 들었습니다. 1번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작을수록 좋은 포트폴리오 대상이 된다. 2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땡땡 분산 효과는 전혀 없고요. 3번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제 위험을 0으로 줄인다. 설명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강의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잠시 요약집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70페이지 목차 4번이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괄호 1번, 2번, 3번이 나옵니다. 자, 책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괄호 1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밑줄 하시고요. 2번. 효율적 전선. 같은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함이 1번과 2번이 있죠. 자, 1번의 모두 밑줄 하세요.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 괄호도 밑줄 하세요. 평균 분산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2번 형태. 형태는요, 밑줄 하세요. 우상향 모양 밑줄, 괄호까지 밑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번 내려가요. 무차별 곡선은요, 개별 투자자가 위험과 수익을 감안했을 때 밑줄합니다. 동일한 만족 밑줄. 동일한 만족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2번요. 형태를 보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인데 화살표 밑줄 하세요. 위험 회피형 밑줄. 그리고 마지막 괄호. 공격적이면 결국에는 완만하고 보수적이면 결국에는 가파르다. 급격하대요. 체크부터 됐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강의 또 그래프로 봅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를 보니까 세로축은 수익이 되고 가로축은 위험이 돼요. 그러면 3월달 지난 과정에서도 이 그래프를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자, 이렇게 수평선이 있대요. 얘가 뭘 말하느냐? 숫자를 집어넣자. 10%. 무슨 말이죠? 수익이 10%로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 여기서 A점이 있어요. B점이 있어요. A점은 위험이 3%고 B점은 위험이 5%다. 여러분은 A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다시 수직이다. 수직이면 위험이 3% 똑같잖아. 위험이 똑같은데 자, A점이 있고 C점이 있대요. A는 수익이 10%고 C는 수익이 5%밖에 안 돼. 수익이 높은 A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죠? 얘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평균 분산법입니다. 위험이 동일하면 둘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쪽에,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누구나 A를 선택합니다. 자, 이런 A와 같은 점이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무수히 많습니다. 요 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다 이어보죠. 얘가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오른쪽에 설명이 나 있죠. 효율적 전선 1번,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의 모든 점들은 바로 A와 같은 점들이다 해서 평균 분산 원리입니다.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연결한 곡선이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모양? 우상향. 이때 우상향 의미가 뭐냐? 바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대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험이잖아요. 위험이 이만큼 커질수록 그것만큼 수익도 커진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여기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차별 넘어가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니까 또 이렇게도 보이죠.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인데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개념이 뭐냐? 두 재화를 쓸 거예요. 두 개 재화. 반드시 몇 개? 두 개. 두 재화를 배합했을 때 섞었을 때 바로 동일한 만족입니다.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러면 얘도 우상향. 우상향인데, 자, 특징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모되어 있죠. 얘가 바로 위험 혐오형이다. 또는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혐오형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럼 얘를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개념이 뭐냐? 두 재화를 배합해요. 이들은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해하자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세로축은 호떡이다. 가로축은 오뎅이다. 이렇게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떡과 오뎅이 1,000원에 3개. 1,000원에 3개. 그러면 2,000원이면 몇 개를 먹죠? 6개. 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과 6을 이어주면 돼요. 얘가 바로 RC 곡선, 즉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이 말은 뭐냐? 자, 2,000원 갖고 몇 개 먹어? 6개 먹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호떡을 3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어? 3개 먹지. 호떡을 4개 먹으면 오뎅을 몇 개 먹어? 2개 먹지. 호떡을 5개 먹으면 오뎅은 1개 먹고요. 그렇잖아요. 호떡만 먹게 되면 6개 먹고 오뎅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2,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호떡과 오뎅의 모든 조합을 연결했단 말입니다. 이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보세요. 두 개의 재화, 뭐지? 호떡과 오뎅이잖아요. 를 섞으세요. 섞었을 때
동일한 만족은 뭐지? 2,000원 갖고 몇 개를 먹지? 6개를 먹어요. 이걸 다 연결한 곡선인데.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무슨 모양입니까? 우하향이죠. 우하향. 원래 무차별은요, 원칙은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어느 한쪽을 많이 먹으면요, 다른 걸 적게 먹어. 반비례 관계. 호떡을 적게 먹으면 오뎅을 많이 먹겠지. 무차별 원칙은 반비례 관계예요. 얘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우하향이 아니잖아. 우상향이잖아. 그럼 얘는요, 원칙을 말해요, 예외를 말해요. 예외. 예외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다. 자, 예외니까 이 그림 이거잖아요. 얘가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잖아요. 그럼 예외가 돼. 자, 이걸 보시면서 이걸 뭘로 보자? 제가 입을 벌리고 있대. 벌리고 있어요. 뭘 보고 입 벌리고 있다? 호떡 보고 입 벌리고 있죠. 이 사람은요, 호떡만 좋아해요. 오뎅은 덩 돌리고 있잖아. 예.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은요, 어느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호떡 선호형입니까? 오뎅 선호형입니까? 호떡만 좋아하죠. 호떡 선호형. 오뎅은 쳐다본다. 오뎅 기피형. 오뎅 회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뭐만 좋아하지? 이 사람은 오뎅만 좋아하지. 호떡은 덩 돌렸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요, 뭐만 좋아한다? 수익만 좋아하잖아. 뭘 회피한다? 위험을 회피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은 바로 뭘 가리킨다? 위험 혐오형이다. 위험 혐오형이다. 수익만 좋아합니다. 결론. 이 두 개의 곡선이 어떤 점이다? 접하는 점.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 접하는 점. 만약에 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접점이 없잖아요. 최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려와요. 이러면요, 이것도 접점이 없죠. 얘는 이제 교차하는 점이 교차. 이것도 최적이 못 됩니다. 어떤 점일 때? 접점일 때. 강의 노트 보시면 맨 밑에 참고표 형태, 무차별의 형태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얘가 뭘 말하느냐? 다시 그래프 보세요. 자, 무차별이 두 개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다. 그러면 갑은요, 접점이 있네. 최적입니다. 을도 접점이 있네. 최적이네. 갑과 을은 둘 다 최적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봅니다. 이렇게. 갑과 을은요, 크기가 달라.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갑은요, 수익은 저수익, 위험도 저위입니다. 저수익과 저위험. 을은요, 고수익과 고위험입니다. 비교되시겠죠? 을은 고수익과 고위험이면 공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투자자. 갑은요, 저수익과 저위입니다.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 보수적인 투자입니다. 이때 기울기는요,
항상 요 접점을요, 미분시키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기울기네. 접점 기울기.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이제 공격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죠. 완만하다. 공격적이면. 보수적이면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급격하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지문은요, 이것도 바꿔서으로 바뀐다는 조심하시면 돼요.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다 끝났으니까 교재 밑줄 다 껐잖아요. 다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마치겠고요. 그러면 철제 포인트 지문 보고 지문 해설하고 쉬겠습니다. 지문 볼게요. 문제. (1번) 포트폴리오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문이 1번부터 8번까지죠. 여기서 5개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고요. 얘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고 4번, 5번, 6번 3개 묶어주고 상관계수예요. 7번, 8번 묶어주고 체계적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지문들이 거의가 기출 지문이 되고 우리 시험의 레벨입니다. 1번.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OX. 맞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시험으로 포트폴리오 목적. 맞습니다. O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가 자꾸 B자만 싹 빼버리고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하면서 늘 틀린 답이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빈출입니다. O입니다. 2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절 변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지만은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OX.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 5번, 6번 상관계수예요. 4번. 투자 대안별 기출문장이네요.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산 투자가 좋다. 틀렸죠? 뭐가 틀렸죠? 유사한 추세가 아니고 요거죠. 상이한 추세. 요거죠. 따라서 유사한 추세가 아니고 상이한 추세를 가리킵니다. X. 5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투자하고는 없다. 5. 분사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틀렸습니다. 6번. 포트폴리오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계, 즉 마이너스 1이면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다. 오, 아니네. B자가 빠졌죠.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다. 틀렸죠? X. 7번.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연결한 곳이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8번. 임의 투자자의 최적의 투자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교차점의 투자이다. 교차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이죠. 접점. 교차점 틀렸고 접하는 점, 접점을 가리킵니다. X가 돼요. 자, 이상으로 포트폴리오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화폐 시간 가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